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과 압박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좁은 취업의 문, 그리고 쉴 틈 없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마주하며 살아가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예상치 못한 도전과 좌절의 순간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의 결과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곧 강인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을 볼 때 평온한 마음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경험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대신 순간의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좌절감, 공포, 그리고 의심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에 휩쓸린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결코 현명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을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감정에 휘말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때로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격렬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명료함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압박감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포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면 뇌의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활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대신 생존 본능이 깨어나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즉, 감정의 홍수에 휩쓸린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반응은 때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일 때조차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 나아가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은 다른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고 허둥댈 때 고요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운동선수들, 시대를 바꾼 혁신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재능이나 지능만이 아닙니다.
바로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압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예로 들어볼까요? 경기는 단몇 초만을 남겨두고 있고 챔피언십의 향방이 그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관중이 숨을 죽이고 온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과연 당황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오직 림에만 집중하여 정확하게 슛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깨끗하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그건 마이클 조던이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기로 선택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했고 그것이 바로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굳이 프로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개인적인 도전 과제들 속에서 매일같이 압박감을 마주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감정의 모든 것을 맡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며 최선의 한 수를 둘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굴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훈련해야 할 능력입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인내,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스트레스가 스멀스멀 기어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할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이 훈련한 것을 증명할 순간이라는 것을. 한 걸음 물러서서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초점을 맞추십시오.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료함과 평온함,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직선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과거에도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결국에는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것들을 정복해왔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번영할 때입니다. 당신 마음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여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선택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훈련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저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분노가 차오르는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 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멋대로 날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즉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평온할 때 우리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인함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타나서 계속 연습하고 마음의 근육을 계속 단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욱 침착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며 인생이 던지는 어떤 시련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공포가 당신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세상의 그 무엇도 당신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제력을 되찾고 평온을 유지하며 당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게 해줄 그 도구는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도 않는 바로 그 숨결입니다. 혼돈이 당신을 둘러싸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당신의 호흡이 당신을 벼랑 끝에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방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호흡 한번 해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우리 몸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신경계는 투쟁도피 모드로 전환되어 생각을 흩어놓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몇 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 당신의 시스템 전체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압박 속에서의 평온함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당황하거나 얼어붙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흡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박스 호흡법이라고 불리는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4초 동안 숨을 내쉬고 다시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기술은 당신의 신경계를 재설정하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몸과 마음에 보냅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호흡을 늦추고 각각의 들숨과 날숨에 집중할 때 당신은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생각이 명료해지며 두려움이 아닌 명확성과 목적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압도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하는 대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욱하고 후회할 말을 내뱉고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충동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대응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반응할 때 당신은 혼돈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대응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마스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의 대응 방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 기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의 평정심과 통제력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미리 올바른 도구들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혼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당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제할 때 당신은 마음을 통제합니다. 마음을 통제할 때 당신은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당신의 마음이 더 맑아지고 주변의 혼돈이 예전만큼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인생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공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순간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순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평온한 마음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도전 과제를 봅니다. 문제라는 단어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지만 도전 과제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힘들지만 나는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는 질문은 당신을 피해자라는 생각에 가두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인 토머스 에디슨을 보십시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번, 아니 10번만 시도하고도 이건 불가능해라며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1만 번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판도를 바꾸는 관점입니다. 그는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각각의 시도에서 교훈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패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실망감에 빠져 왜 나만 이래? 라고 한탄할 수도 있고 모든 좌절을 배우고 성장하며 더 강해져서 돌아올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아무런 훈련 없이 권투 시합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공부 없이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무대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서려고 하십니까?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고 의도적인 행동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저 멀리 증인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체육관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결정된다. 내가 저 조명 아래서 춤을 추기 훨씬 전에 승리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용한 훈련과 헌신의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전투 역시 압박의 순간이 오기 훨씬 전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매일의 습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명상, 시각화, 독서, 운동. 이것들은 그저 좋아 보이는 활동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 집중력, 그리고 정신력을 기르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하듯 매일 당신의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작은 불편함에도 당황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에게도 스며들게 됩니다. 간접 흡연과 같습니다. 당신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그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강해지고 싶다면 강한 사람들 곁에 머무십시오. 성공하고 싶다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십시오.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뿌리째 흔드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태양은 구름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그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당신 안에는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필요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하도록 매일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세상이 공황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그 마음을 날카롭고 단단하게 유지한다면 당신은 인생이 던지는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길을 언제나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폭풍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해왔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당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설 것이고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다시 태양이 비출 때 당신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굳건히 서서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평온을 지킬 때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과 압박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좁은 취업의 문, 그리고 쉴 틈 없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마주하며 살아가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예상치 못한 도전과 좌절의 순간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의 결과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곧 강인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을 볼 때 평온한 마음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경험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대신 순간의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좌절감, 공포, 그리고 의심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에 휩쓸린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결코 현명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을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감정에 휘말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때로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격렬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명료함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압박감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포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면 뇌의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활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대신 생존 본능이 깨어나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즉, 감정의 홍수에 휩쓸린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반응은 때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일 때조차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 나아가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은 다른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고 허둥댈 때 고요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운동선수들, 시대를 바꾼 혁신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재능이나 지능만이 아닙니다. 바로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압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예로 들어볼까요? 경기는 단 몇 초만을 남겨두고 있고 챔피언십의 향방이 그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관중이 숨을 죽이고 온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과연 당황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오직 림에만 집중하여 정확하게 슛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깨끗하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그건 마이클 조던이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기로 선택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했고 그것이 바로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굳이 프로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개인적인 도전 과제들 속에서 매일같이 압박감을 마주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감정의 모든 것을 맡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며 최선의 한 수를 둘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굴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훈련해야 할 능력입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인내,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스트레스가 스멀스멀 기어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할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이 훈련한 것을 증명할 순간이라는 것을. 한 걸음 물러서서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초점을 맞추십시오.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료함과 평온함,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직선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과거에도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결국에는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것들을 정복해왔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번영할 때입니다. 당신 마음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여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선택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훈련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저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분노가 차오르는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 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멋대로 날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즉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평온할 때 우리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인함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타나서 계속 연습하고 마음의 근육을 계속 단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욱 침착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며 인생이 던지는 어떤 시련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공포가 당신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세상의 그 무엇도 당신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제력을 되찾고 평온을 유지하며 당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게 해줄 그 도구는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도 않는 바로 그 숨결입니다. 혼돈이 당신을 둘러싸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당신의 호흡이 당신을 벼랑 끝에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방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호흡 한번 해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우리 몸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신경계는 투쟁도피 모드로 전환되어 생각을 흩어놓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몇 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 당신의 시스템 전체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압박 속에서의 평온함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당황하거나 얼어붙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흡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박스 호흡법이라고 불리는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4초 동안 숨을 내쉬고 다시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기술은 당신의 신경계를 재설정하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몸과 마음에 보냅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호흡을 늦추고 각각의 들숨과 날숨에 집중할 때 당신은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생각이 명료해지며 두려움이 아닌 명확성과 목적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압도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하는 대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욱하고 후회할 말을 내뱉고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충동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대응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반응할 때
당신은 혼돈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대응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마스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의 대응 방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 기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의 평정심과 통제력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미리 올바른 도구들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혼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당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제할 때 당신은 마음을 통제합니다. 마음을 통제할 때 당신은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당신의 마음이 더 맑아지고 주변의 혼돈이 예전만큼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인생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공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순간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순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평온한 마음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도전 과제를 봅니다. 문제라는 단어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지만 도전 과제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힘들지만 나는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는 질문은 당신을 피해자라는 생각에 가두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인 토머스 에디슨을 보십시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번, 아니 10번만 시도하고도 이건 불가능해라며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1만 번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관점입니다. 그는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각각의 시도에서 교훈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패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실망감에 빠져 왜 나만 이래? 라고 한탄할 수도 있고 모든 좌절을 배우고 성장하며 더 강해져서 돌아올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아무런 훈련 없이 권투 시합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공부 없이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무대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서려고 하십니까?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고 의도적인 행동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저 멀리 증인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체육관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결정된다. 내가 저 조명 아래서 춤을 추기 훨씬 전에 승리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용한 훈련과 헌신의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전투 역시 압박의 순간이 오기 훨씬 전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매일의 습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명상, 시각화, 독서, 운동. 이것들은 그저 좋아 보이는 활동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 집중력, 그리고 정신력을 기르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하듯 매일 당신의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작은 불편함에도 당황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에게도 스며들게 됩니다. 간접 흡연과 같습니다. 당신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그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강해지고 싶다면 강한 사람들 곁에 머무십시오. 성공하고 싶다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십시오.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뿌리째 흔드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태양은 구름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그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당신 안에는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필요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하도록 매일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세상이 공황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그 마음을 날카롭고 단단하게 유지한다면 당신은 인생이 던지는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길을 언제나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폭풍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해왔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당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설 것이고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다시 태양이 비출 때 당신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굳건히 서서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평온을 지킬 때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과 압박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좁은 취업의 문, 그리고 쉴 틈 없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마주하며 살아가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예상치 못한 도전과 좌절의 순간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의 결과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곧 강인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을 볼 때 평온한 마음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경험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대신 순간의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좌절감, 공포, 그리고 의심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에 휩쓸린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결코 현명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을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감정에 휘말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때로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격렬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명료함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압박감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포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면 뇌의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활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대신 생존 본능이 깨어나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즉, 감정의 홍수에 휩쓸린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반응은 때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일 때조차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 나아가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은 다른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고 허둥댈 때 고요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운동선수들, 시대를 바꾼 혁신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재능이나 지능만이 아닙니다. 바로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압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예로 들어볼까요? 경기는 단 몇 초만을 남겨두고 있고 챔피언십의 향방이 그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관중이 숨을 죽이고 온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과연 당황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오직 림에만 집중하여 정확하게 슛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깨끗하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그건 마이클 조던이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기로 선택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했고 그것이 바로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굳이 프로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개인적인 도전 과제들 속에서 매일같이 압박감을 마주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감정의 모든 것을 맡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며 최선의 한 수를 둘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굴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훈련해야 할 능력입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인내,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스트레스가 스멀스멀 기어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할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이 훈련한 것을 증명할 순간이라는 것을. 한 걸음 물러서서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초점을 맞추십시오.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료함과 평온함,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직선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과거에도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결국에는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것들을 정복해왔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번영할 때입니다. 당신 마음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여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선택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훈련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저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분노가 차오르는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 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멋대로 날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즉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평온할 때 우리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인함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